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 인터넷에 치면은 다 수면장애, 그리고 뭐 귀에서 소리 나는 거, 뭐 탈모, 상열감, 그리고 스트레스, 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자율신경 실조증 한다 그러면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해서 목으로 올라가는 자율신경절에다가 마취 주사를 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요즘 한의원에서 하는 자율신경증 치료 같은 경우는 귀 있는데 또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침치료나 뭐 부항치료, 추나치료, 경추 일자목이면 또 그게 안 좋아서 일자목 치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자율신경증 실조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 몸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게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이제 도망가야 될 때와 잠자고 휴식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도망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야 돼,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뇌에서는 야, 지금 안전하지 않아, 도망가, 이 사인이 켜지면 자야 되는데 이제 막 혈압이 막 계속 오르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한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시 상태일 때 언제 가장 안전하겠느냐? 동굴 안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엄마가 토닥여 주는데 따뜻하게 밖에서는 아빠랑 삼촌들이 망을 서고 있고, 방금 밥은 먹어서 배는 부르고, 그러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상태가 되면 잠도 오고 자율신경계가 이제 휴식 모드로 갈 수 있는데, 간헐적 단식해요. 밤에 굶어요.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뭐 유튜브로 뭐 공부하느라고, 자격증 시험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배도 안 부르고. 그리고 계속 띠롱띠롱 진동 막 알람 울려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본 영상이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 6가지, 막 실패할 6가지, 막 이런 것들만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율신경 실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은 한 번도 환기를 시키질 않아서 공기가 없고 내부 환기 시스템으로만 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 먹냐, 언제 먹냐, 그리고 잠 자기 전에 뭘 하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는 삶의 기반이 뭐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주거하고 있는 환경이냐 물어봐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인 사람은 이제 아파서 건강이라는 거를 조금 신경을 쓰지만 사실은 중요도 체크하는 건 사실 건강 없어요. 첫 번째가 보통 돈이나 뭐 사회적인 뭐 권위, 그리고 나서 뭐 행복, 취미, 여가 이런 거,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은 3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하기 위해서 1년 동안만 지금 있는 공간을 벗어나서 저기 산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좀 지루한 잡을 하면서 지내보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하기엔 제가 하고 싶은 게 서울에서 너무 많은데요. 너 놀 수 없는데요. 그래요? 일단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건강을 지금은 가장 1순위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원장님 그걸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버릴 만큼 내 몸이 소중한지 생각해보라는 얘기거든요. 때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몸은 그냥 수단이에요. 머리가 주인님이고 몸은 노예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하게 타고나가지고 뭐만 하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아, 내 몸이. 막 이런 원망하는 마음. 어떤 사람은 아니 뭘 좀 하려고 하면 이놈의 어깨가 그렇게 아파가지고요, 그냥 잘라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어깨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님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죄밖에 없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은 몸이 보내는 발악이고 시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시위예요. 몸이 시위하는 거고 이제 노조가 형성돼서 파업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 몸의 주인이 과연 내 머리인가,
실제로 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몸인가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머리는요, 관제탑이에요. 머리는 원래 원시 신경계가 형성될 때 장이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시스템을 관장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뇌신경계가 생긴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알죠. 뇌를 위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원시 생물에서는 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실제 주인인데 이 머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몸을 부려먹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몸이 발악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몸한테 굉장히 미안해질 거예요. 일단 미안한 마음이 들면 치료의 절반은 끝납니다. 근데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이 몸 하나 불살라서 그냥 소각돼도 난 좋아요. 난 내가 하고자 하는 것까지만 하고 30대 후반에 그냥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어떤 결핍에서 오는 부모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거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많이 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심도 깊은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맥상통하게 난임도 한 가지 주제인데, 아니 우리 한의원에 난임 환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오는데, 난임 다 병원에서 시술 받고 오니까 5번 이 정도 해서 아기가 생기는 분들은 정말 드물고, 5년을 한 분이 있어요. 5년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호르몬제를 몸에다 투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5년 동안 했는데 착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시험관 시술을 해서 배아가 한 번도 착상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좀 집요하냐면, 자기가 먹고 있는 모든 영양제 성분을 분석을 다 하고 논문 다 찾아보고 난임에 좋다는 것들을 정말 웬만한 의사보다 더 많이 알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난임 카페에서 그 언니를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조언을 해주는데, 자기는 5년째 계속 실패하고 있고, 2년 만에 된 사람은 졸업해서 그 카페를 이제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난임 시술을 하러 왔어요. 역시나 좋다는 영양제 거의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먹고 있고, 가장 잘한다는 병원에서 이제 시술하고 있고, 근데 우연히 저희 병원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오시면서 왠지 여기에 가야 될 것 같았대요. 그냥 누구 소개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원래 난임이다 그래서 막 난임에 집착해서 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왜 아기가 선택하지 않을까, 이 사람을. 아기의 영혼의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나라면은 저 엄마한테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완벽주의잖아? 그리고 저 엄마한테 가면 내가 발달 상황에 맞게 크지 않으면 엄마가 엄청 걱정할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집에 태어나도 뭔가 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가구 같은, 뭔가 수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그거 싫어. 내 존재 자체를 좀 축복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집에 가면 뭔가 내가 약간 그냥 뭔가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안 가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그 난임 엄마한테 해줬더니 엄마가 갑자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아기 갖고 싶어요? 그렇게 5년이나 몸이 힘들면서도 왜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고, 결혼도 늦게 해서 손자를 엄청 바라시는데 꼭 한 명 정도는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고, 우리 남편도 너무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자식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래요? 그럼 그 아이는 할머니를 위해 존재하고 남편을 위해 존재하네요? 그럼 당신은 정말 아기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기를 낳아주는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기가 갖고 싶은지, 왜 이 아이가 이 집에 와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그 환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원장님이 이야기한 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내가 왜 아이를 낳고 싶은지의 이유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놀랬어요. 제가 원래 남들한테 이렇게 좀 오지랖 넓게 잘 퍼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가 누굴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좀 잘 고민해 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절반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되게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자주 한국을 가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임 시술을 한다는 얘기를 못해서 그냥 부모님 보러 간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한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들이 난임 시술을 하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난임 시술을 한다는 걸 알면 너무 기대하실까봐 다 되고 나서 애기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5년이나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매우 매우 안 좋습니다. 한 번 실패될 때마다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본인을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어요. 자, 언제 만나시죠? 그래도 부모님을 이번 주말에 식사 약속이 있대요. 그러면 부모님을 만나서 선언을 하세요. 뭘 선언을 하죠? 저 폐경됐어요 라고 선언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저 폐경돼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실망하실 텐데 실망을 하게 내버려 두세요. 실망하는 건 그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주말 그 선언을 한 겁니다. 그분이. 네, 실제로 저 폐경됐어요.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제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고 이미 폐경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 병원에 가서 다 확인을 했다. 부모님들이 너무 아쉬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셨다. 80%가 해결이 된 거다. 그러면 다음 시험관 시술에 이식할 수 있는 배아가 몇 개 있나요? 가장 최근에 한 가장 싱싱한 가장 컨디션 좋은 배아가 하나 있고 그 전에 한 배아 2개가 있어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그 배아를 이번에 이식을 해볼까요?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우리 그때까지 아기가 될 수 있는 그 영혼이 우리 몸을 선택할 수 있는 몸을 만듭시다. 그래서 2주간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3일에 한 번씩 오셔서 숨 쉬는 엄마, 숨을 참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드렸거든요. 숨을 쉬는 엄마. 그동안의 그 많은 책임감과 뭔가 부모님한테 뭔가 이렇게 안겨드려야 된다는 그 효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숨쉬지 않는 것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난임 클리닉에서 연계해준 필라테스 클리닉에 가서 골반과 자궁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당신 몸이 예뻐지고 당신 몸이 좀 조화로워지는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소매틱스 운동을 권했어요. 걸음. 어떻게 걸을까요? 어떻게 걷는 게 편안하지? 어떻게 숨 쉬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것만 계속 교육을 해드렸어요. 애가 당신 몸에 왔을 때 엄마가 숨을 안 쉬면 애가 숨 막히지 않겠냐. 산소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많이 걸어야 아이한테 좋은 피가 들어오고 엄마가 스트레스 해소가 될 텐데 어떻게 걷는지 잘 모르면 필라테스 백날 해봤자 애가 힘들기만 하다. 그 2가지를 이제 2주간 열심히 했더니 제가 너무 잘못 걷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겠어요. 제가 목을 굉장히 힘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식을 얼마 전에 했고 이식할 때에 원래는 인공주기와 자연주기가 항상 겹쳐가지고 배아 이식할 때 이제 의사들이 좀 애를 먹었었대요. 근데 이번에 완벽하게 인공주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좀 이식이 수월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 역대급 마음이 편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제가 심지어 임신이 안 돼도요. 배아가 2개나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도 없고요. 그냥 당분간 한국에서 저를 보면 되고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몸 상태와 마음 상태와 반성을 한 엄마라면 아이의 영혼이 아마 선택해 줄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 환자분이 원장님 저 임신되면요 원장님 저랑 유튜브 하셔야 돼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난임 환자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모든 게 완벽한데 임신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 아이가 되면 그 아이는 정말 많은 다른 생명을 구하는 복덩이가 되겠네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행복하면요. 임신도 질병 치료도 저절로 된다. 네, 전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진료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음에 생생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